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라이트 훅, 랩트 훅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강한 라이트 랩트 훅이 들어와서 반도체가 이제 그렇게 상태로 갔는데 생각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어떤 그 제국을 운영하는데 제국을 새롭게 운전할 운전자가 이건 아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좀 강하고 터프하게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그에도 모든 게 다 나타났잖아요.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뭐 모든 게 다 나타날 그런 가능성. 글로벌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여서 박살날 가능성,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무서운 시장 변화가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침 내내 참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책을 잡아야 되나 멍하다가 이제야 방송을 시작합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0.59, 나스닥은 마이너스 2.77, S&P 500 1.39. 어제에 이어서 뭐랄까 성장주들, 뭐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박살이 나는 모습,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둔탁하게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둔탁, 경제지표도 괜찮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크게 정책적 이슈가 시장을 박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정체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살짝씩 이제 슬로우다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 6월 산업생산 전월비 0.6% 예상을 상회했다. 산업생산 같은 그런 경제지표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20년 국채 입찰력 2.68배 수요양. 오늘 같은 날은 금리는 그나마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만 반도체에 경고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수위 강화 검토 중이다. 라이트를 이제 트럼프가 때린가 랩트를 이제 바이든이 때리죠. 중반도체 산업 규제 수위 강화. 유로존 6월 CPI 전년비 2.5% 예상을 하했다. 이 로슈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초기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인힐가 급락하는 모습. 경구용. 지금 얘들은 바늘로 배 찌르는 모습인데 경구용. 우리나라의 뭐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패치형을 지금 개발하는 회사도 있던데, 네, 이런 정도인데 로슈는 경구용이다. 네, 비만 치료제 약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BOA S&P 500 여름 내일 힘입어 6100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좀 박살나는데 이게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맞아, 라파스가 이제 경구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미국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0.5가 하락해서 103.44. 달러는 살짝 또 약세네요. 네, WTI는 2.33% 상승하며 81.57달러. 아마도 중국 쪽이 경제가 슬로우다운을 좀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유가가 빠졌는데 다시 올라오는 걸 보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그 구화석연료에 대한 트럼프의 펌프질이 WTI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440, 0.5bp 하락했습니다. 10년짜리는 4.157, 0.5bp 하락. 그나마 금리가 든든하게 하락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들이 너무 처참해서 말하기도 좀 힘든데, 애플이 마이너스 2.53%, ARM이 9.54%, 제가 사랑했던 ARM이 9.54%,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6.22, 117달러, 엔비디아, 네, 테슬라도 3.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TSMC도 6.8%. 아주 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난 그런 하루, 반도체주들이 박살이 난 하루다. TSMC가 박살나니까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소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고소하긴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연구를 좀 해봤는데,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차기 시대에는 금융주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금융주를 사야 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US Manufacturing Construction Spending은 5배가 증가하고, 이게 이제 트럼프 집권 때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예, Manufacturing Construction. 네. 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주에 굉장히 유리하죠. 2016년 트럼프 당선은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원화가 약세적인 모습, 달러가 강세했다. 이렇게 뭔가를 제조업과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오르면서 상당히 금융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트럼프 집권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볼콜 룰 완화를 시행을 했다. 2018년. 네, 이렇게 하면서 볼콜 완화 내용, 그 완화 룰 내용을 보면 60일 이내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행거래 자본 규모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은행주, 미국 금융주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네, 여기가 지금 이제 트럼프 집권 시대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는 이제 우리 바이든의 집권 시대이고, 네, 이렇게 미국 금융주가 뭔가 1990년대가 미국 금융주의 시대일 때는 일단 올라갔고, 2020년대는 구주화 금융이 한참 난리를 칠 때 그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10년대가 이제 금융주 규제의 시대가 있을 때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됐는데, 2020년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융주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주는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모습 골만삭스, JP모건 이 두 종목은 미국 종목을 사자, 한국 종목을 사지 말고 한국을 산다면 KB금융과 하나금융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로슈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임상 단계죠. 한번 봐야 되는데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4년 하반기에 발표될 비만 치료제 주요 임상 실험을 보면 암젠의 마리타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2주 체중 감량 인상 이상을 하고, 일라인릴리의 제반도 잘 아시죠? 마주두타이드, 네, 미국 환자 대상 이상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 이 카그리세마가 굉장히 유명한데, 과체중 비만 환자 대상 카그리세마 대 이고비 비교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바이킹 테라도 굉장히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VK2735, 그다음 질렌드 파운드 유명하죠. 다피클루타이드. 이런데 갑자기 로슈의 경구용 치료제가 여기에 끼지도 않았는데 임상을 산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일라인딜과 노보노디스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임상 효과 이런 데 중점을 맞췄는데 여기는 제형의 문제로 바뀌어 시장을 끌고 갔는데요. 로슈가 배에다가 일주일 찌를 거냐, 한 달에 한 번 찌를 거냐, 6개월에 한 번 찌를 거냐 이런 건데 먹는 약으로 개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킹 테라, 암젠, 질렌드 파마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SC제형, 경구용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에 바이킹 테라도 경구용 제형을 하나 가지고 있는 타 SC제형인데 경구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살짝 이제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반도체 여러 규제에 관련 내용들이 나왔죠.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를 대폭 하했고 중국 내수 침체 현상이 심각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용시장 악화, 소비 둔화라는 소위 내수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가 경기 부양책 없이는 하반기 중국 경기 반등도 어렵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소폭이나마 조금씩 이제 독립을 해왔는데 하지만 아직도 중간재라든지 어떤 생산재 같은 것들을 중국에 팔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데 충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죠. 중국만 봐서는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자, 기대치를 큰 폭 하회한 2분기 중국 GDP 이제 4.7. 중국 부동산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각종 소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소매판의 부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중국 고용시장 악화를 시사하는 청년 실업과 선전시 실업자 급증서. 선전이 우리 같으면은 인천 이런 것 대다든지 이제 공업도시인데 거기에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 청년 실업자 수가 14.7까지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중국이 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정치가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창의적이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이 창의력,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죠. 네, 10년짜리 금리는 경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안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역의 확률과 고시 환율 간의 격차가 0.15 이하까지 벌어지면 할 수 없이 좁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두운 면이 오늘 하루 종일 신문 톱이라든지 뉴스 톱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카페에 글을 쓰다가 결론을 엄청 많이 쓰다가 줄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하루다. 이렇게 거대 미국이 제국을 경영하는데 치졸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국가를 경영할 줄은 몰랐다. 오늘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 폭락이 어제에 이어 추가로 이어질 것은 눈에 뻔하죠. 일단 장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하루가 되라. 이 정도 이제 결론을 쓰고 이제 제 카페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아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이 주소를 치고 복사를 해서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리더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픈 하루인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뭔가 시장의 변화가 금이 크게 난 그런 아침이다라고 요약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쫄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